America's decline is over. 지난달 22일 벤스 미국 부통령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사진 속에서 통나무를 메고 모래밭을 뛰고 로프를 타며 강인한 이미지를 과시한 벤스 부통령. 그가 함께한 이들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입니다.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4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벤스 부통령으로서는 해볼 만한 체험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사진을 올린 시점이 좀 묘합니다. 바로 그의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스캔들로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관련 문건들이 의회의 결정으로 지난달부터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담긴 과거 사진 일부를 슬그머니 삭제해 논란을 키운 겁니다. 앱스타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이탈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that have photos with him, so that's no big deal. I know nothing about it.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에 멈출 줄 모르는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될 줄 몰랐고 마가 진영 내 지지율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낮은 지지율 속에 11월 초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하자 보수 진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포스트 트럼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여권에서 벌써 그 다음을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포스트 트럼프의 선두에 선 게 바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청년 조직 터닝포인트 USA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지난 9월 총격에 피살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가 이끌던 단체로 젊은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가 일찌감치 낙점한 인물이 바로 벤스 부통령입니다. No one will ever replace my husband. No. But I do see some similarities of my husband in JD. and Vice President J.D. Vance. I do. 얼마 전 있었던 대규모 행사에서는 아예 벤스를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get my husband's friend J.D. Vance elected for 48 사실 벤스 부통령의 원조 지지자는 찰리 커크입니다. 찰리 커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금융인이었던 벤스 부통령의 정계 입문을 도왔고 부통령 후보로도 적극 추천했습니다. 흑수저 출신에다 젊고 자수성가한 보수 엘리트라는 벤스의 이미지가 커크의 호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he more you learn about J.D. Vance, the more you're gonna like. Trust me. 커크는 장기적으로 벤스의 대선 출마까지 지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 에리카의 지지 선언은 어찌 보면 이런 남편의 뜻을 충실히 따른 셈인데 정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터닝포인트의 지지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최근 회계 연도에만 8,400만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는데 전국 지부는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리 커크가 피살된 후에는 커크를 순교자로 추앙하며 마가 진영에서 세를 더욱 불려가는 모습인데요.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당원대회를 거론하면서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해 벤스를 적극 지원할 태세입니다. 터닝포인트의 지지를 등에 업은 벤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에 대해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2위입니다. 2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킹메이커 역할에 주력하며 대선 출마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작지 않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출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남의 대선 출마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대신 벤스와 함께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인데요. JD, obviously, the vice president is great. I think Marco's great. I think I'm not sure if anybody would run against us. I think if they ever formed a group, it would be unstoppable. I really do. I believ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치켜 세웠는데 앞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Really, I think you're born for this job. I don't think you should ever run for another office.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루비오 당시 상원 의원은 이후 트럼프 충성파로 돌아서 트럼프식 외교 정책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경쟁에서는 벤스 부통령에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벤스의 경쟁자보다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우주의 기운이 벤스 부통령에게 모이는 모양새인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 보수 기독교 성향의 마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아내가 인도계인데다 힌두교도인 점이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벤스 부통령은 아내의 종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다 최근에는 공개석상에서 개종을 희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최근 한층 선명해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는 게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And to honor Charlie, but also to honor all of you, we're working to end the scourge of left-wing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going after the far-left crime networks, but we're also going after the monsters that fund them.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대권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 패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9월 말 회고록을 내며 침묵을 깬 데 이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재도전을 시사했고 민주당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일 트럼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힙니다. 만약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실책을 발판 삼아 중간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둔 뒤 2028년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간다면 공화당 대권 주자가 누가 됐든 백악관 탈환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화당 대권 잠룡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1인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외에도 앱스타인 스캔들 같은 트럼프의 정치적 도덕적 논란들이 보수 진영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nd that kind of betrayal can have a real effect when it comes to voting, when it comes to support. At minimum, it might result in Republicans staying home. And